하는 그로잉업 그룹 FOU 줌미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김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FOU는 파운데이션 오브 유산화의 약자로 유산화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FOU 줌미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올바른 꿈과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박동채 강사님을 만나보시죠. 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동채입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강의예요, 그죠? 이런 좋은 자리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빨리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꿈과 목표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았어요. 네, 첫 주제 너무 좋죠. 꿈과 목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자, 새해 연초기도 하니까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꿈이라는 것은요, 저를 숨쉬게 하는 거였어요. 네, 숨쉬게 하는 거 정말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정서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정말 나는 지탱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어린 시절에는 직업이랑 꿈을 많이 혼동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의사가 될 거야. 내가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런데 저는 그 막연하게 정말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냐고 이렇게 물으면 사실 솔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한 게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고 난부터예요. 예전에는 그냥 거창한 말들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으려면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행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게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꿈이라는 게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목표라는 것은요, 저를 가슴 뛰게 하는 거였어요. 네, 숨만 쉬고 저 꼭대기를 보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슴 뛸 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꿈은 국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 내가 국어 선생님이 돼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커서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나 봐요. 그리고 어느 성인이 돼서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마흔이 되면 맛있는 음식과 마음 따뜻한 주인장이 있는 나의 가게를 오픈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그런 가게를 몇 군데 갔었거든요. 정말 평생 사람들이 가는 그런 가게죠. 그래서 그런 가게를 제가 오픈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40살이 되는 그해 제 생일날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찍어놓은 사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제 옛날 가게 이름을 치고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고객님이 올려주신 사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저 안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 어느 사진보다도 이런 블로그 하시는 분이 올려놓은 문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가게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열혈 사장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돕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역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돈도 많이 벌던 그 가게를 어떻게 접을 수 있었을까요? 그 가게는
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네. 유사나를 만나고 다른 목표가 생긴 거죠. 꿈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유사나를 하면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게에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목표, 그리고 숨 쉬고 가슴 뛰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만 있는 것과 살아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살아있음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산한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분들은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예,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어떤 꿈과 어떤 목표로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꿈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 그냥 원트예요. 그죠? 진짜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크게.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래요. 뭐,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마음껏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별장을 사고 싶어, 벤츠를 사고 싶어. 그런 것들이 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정확하게 적어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고 뭐 하나만 쫓다 보면 나중에 내가 꿈을 이뤘는데도,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도 공허한 기분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되고 싶은 것, 반드시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표라는 것은 꿈의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이 기한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요즘에 뭐 좋은 대학교, 대학원 혹은 유학까지 갔다 와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직업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한이라는 걸 정하지 않고 지금만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꿈의 기한을 정해야 역순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목표에 꿈의 기한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한만 정한다고 될까요? 여러분들 작년에 기한 많이 정하셨죠? 네, 저도 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한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목표가 명확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그걸 가졌을 때, 그것을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어떤 걸 누리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단순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유산화 시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그런데 스타 다이아몬드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모르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저한테 나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슈퍼카를 살 거예요. 근데 얼마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 차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몰라요. 그죠? 전혀 명확한 이 구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얼만지, 그 얼마를 벌려면 나눠가지고 내가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여야 되는지,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이려면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why. 저는 이 세 가지가 간절하게 안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명확한 why가 조금은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제 Y를 어디 가서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불편한 거, 내가 진짜 저는 정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 Y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험난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는 것이 전혀 험난하다고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꿈과 목표, 그리고 명확한 구체화에 가족을 함께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기 좋잖아요. 지금이 연초니까. 나의 꿈, 나의 목표, 나의 명확한 구체화도 좋지만 가족들하고 함께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원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내 아이가, 내 남편이 진짜 뭘 갖고 싶고, 진짜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꿈 안에 우리의 꿈이 들어오면 나의 이 고생, 또 나의 험난한 길이 모두가 도와주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 나의 꿈이 그 사람들의 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꿈과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곳 안에 반드시 함께하는 가족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가 이 전체적인 맥락과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전에 작년이었잖아요. 작년 한 해 하시고 싶었던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하려고 해도 늦은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12월이 돼서 11월이 돼서, 아, 지금 하려니까 늦었어. 내가 그 자격증을 딸 걸. 그런데 그걸 따려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큰 양동이에 모래부터 채우면 절대로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올해 내가 뭘 할 거야 라는 걸 정하시면 몇 월에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몇 월에 뭘 하고, 몇 월에 어떤 걸 달성하고, 몇 월에 어디까지 가고, 몇 월에 뭘 하고, 이거를 월별로 지금 반드시 큰 돌을 넣는 것처럼 반드시 넣어 두셔야 해요.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의 꿈도 함께 넣어 두시면, 상처받지 않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이 한 해를 꿈을 또 이뤄 나가는데 한 걸음 다가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뭘 할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월에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몇 주차, 몇 월에 몇 주차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당연히 매일매일 뭘 해야 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제가 이제 제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박스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러 오시는 분도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요. 정말 어쩜 그렇게 새벽같이 매일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그죠? 바로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1월이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몇 월, 몇 주, 그리고 매일매일 할 일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당근과 채찍을 저는 자체 조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다른 사람 탓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쉬운 생각도 들게 되고 하죠. 누가 나를 칭찬을 안 해줘서. 왜 나는 계획을 세워주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자체 조달을 하셔야 됩니다. 칭찬도 스스로, 그죠? 우리 팔이 두 개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안아주면 되거든요. 칭찬도 스스로 하고 타이트한 계획과 체크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누구를 탓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꾸 계획을 해보고 내가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반드시 자체 조달. 이제는 누구한테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체 조달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멋진 리더님들과 그리고 파트너님들과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굉장히 멋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분도 많으시고, 장점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이거 못할 거래요. 그리고 주위에는 이렇게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저는 제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당사자는 집에 뿌연 거울 같은 거 혹시 집에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매무새를 똑바로 하고 내가 예뻐도 그 공중 화장실에 때가 낀 화장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보면 내가 예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환경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칭찬할 때는 어딘가에 비춰보기보다는 정말 나를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정말 다들 멋진 분이시거든요. 당근 자체 조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 거울 깨버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다 같이 깨끗하게 함께 가족과 함께 그 거울을 닦아보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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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고 일어선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와 오류일 뿐이에요. 내가 포기를 하는 그 순간이 실패를 하는 순간이고 내가 포기를 하는 그 순간이 낙오자가 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우리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정말 그 어떤 것도 배움이 아닌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에너지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어요. 타겟을 수정할 수는 있죠. 제가 그 좋은 가게를 하다가 유산화를 한 것처럼 목표를 수정할 수는 있어요. 왜? 더 큰 나의 뚜렷한 꿈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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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전체적인 맥락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월별, 주별로 정하고 매일매일 할 일을 정하고 그리고 열심히만 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계획도 세우시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꿈과 목표에 성큼성큼 다가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요.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TV에서 보는데 아이가 한 3살, 4살 된 아이가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해야 될 일이 그리고 또 맥락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것을 해야 한다면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밥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화장실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걸 두 가지를 한 곳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과 밥, 네. 어, 일과 가정, 예를 들어서 친구와 가족, 그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꿈은요, 꿈과 목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 산 같을 수도 있어요. 눈으로도 보이고,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면 금방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이렇게 물도 있고, 길이 안 보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좋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사실은 이 화면을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거 연초 1월 1일 날 받아서 급하게 이거 PPT를 수정할 정도로 제가 울었어요. 이 글을 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산에 들면 몸을 낮춰야만 길이 보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길을 밟고 서 있으면서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길은 허공에 있지 않고 땅바닥에 있는데 허공만 쳐다보면 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몸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기어서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날아서 가려고만 하니 발밑에 놓인 길이 어찌 보이겠습니까? 풀벌레 높이로 낮아지면 길은 어디에나 있다는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해줘야 되는 말 같더라고요. 너무 높이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과 목표를 위해서 고개를 들고 어디가 정상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는 땅 밑을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꿈이 정상이라면 이제 목표는 그 타겟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땅 밑으로, 내 발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이 꿈과 목표로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Dreams Come True.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누리는 진짜 이 놀라운 모든 거. 정말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됐을 거거든요. 저 하늘 한번 날아볼까? 네, 그런 생각. 다 미쳤다고 했겠죠, 그죠? 가까이, 유리를 끼워가지고 뭘 가까이 좀 봐볼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꿈, 그 어떤 사람의 꿈이 지금 인류가 누리는 모든 놀라운 것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내 삶이 누릴 놀라운 모든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 오늘 내가 정하는 목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강의이기도 했는데요. 꿈과 목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